그때는 여러분들이 한 기간을 정해놓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 불면증이 완전하게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불면증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해드릴게요. 불면증. 제 강의를 보시면 불면증에 대한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제 강의에, 유튜브 강의에 또 다른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이 불면증은 원인이 그냥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예민한 사람도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정서가 불안한 경우.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일생 동안 깊은 잠을 자기 어렵고 주변 상황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잠자는 시간 넘겨도 혹은 또 대화가 길어져도 아니면 정신적 충격이 조금만 있어도 잠을 잘 못 자는 시점을 갖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그것이 하나씩 이제 반복되기 시작하죠. 이게 이제 선천적인 원인에서 생길 수 있어요. 원래부터 신경이 약한 분들. 두 번째는 급성 불면증이 있어요. 갑자기 충격을 받았어요. 갑자기 쇼크를 받게 되죠. 어떤 심각한 충격을 받게 되면 우리 뇌에서는 자꾸 이제 그런 여운, 그런 생각들이 계속 남습니다. 우리 땅 때렸을 때 진동이 일어나는 것처럼 뇌도 충격 이후에 잔 진동들이 계속 있어요. 뇌파에서. 그러면 잠을 못 잡니다. 혹은 또 이 급성 불면증 중에는 약물 복용, 그리고 근심 걱정, 불안, 초조, 갑자기 암에 걸렸거나 갑자기 어떤 질병들에 걸려서 심각해졌다라고 생각할 때 올 수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만성 불면증이라고 하는데 신체적 장애가 생겼대. 분명히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불면증이 와요. 몸에 이상이 왔을 때 갑상선이나 폐나 간이나 위장이나 이렇게 어떤 장기에 이상이 왔을 때 혹은 조울증 아세요? 조울증? 우울증도 있고 공황장애 있고 조울증은 뭐죠? 기분 자기가 스스로 주체를 못하고 그죠? 굉장히 업이 돼 있다가 다운되는 그 조울증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또 수면제를 잠이 조금 안 온다고 반복적으로 섭취하는 사람들이 만성 불면증을 반드시 겪습니다. 그리고 건강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면서 생기죠. 네 번째는 생활 습관의 문제, 즉 여러분들이 잠을 늦게 자서 앉아서 생기는 불면증이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전체입니다. 이거 외에 일어난 불면증은 없어요. 이 네 가지 외에는 불면증이 생길 수 없어요. 물론 뭐 누가 강제로 안 재우는 것도 생길 수 있겠죠. 그거 외에 네, 우리 몸에서 잠이 안 온다라고 하는 불면증은 이거 외에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 한 30% 이상의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대요. 불면증에. 자,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사실 우리 뇌는요, 렘과 론렘이라는 그 주기가 있어요.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깊은 잠과 얕은 잠의 패턴 혹시 아세요? 근데 그 패턴이 굉장히 좋아야 되는데 그게 좋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시차. 우리 건강한 사람들이 시차 적응을 잘하는 거 아시죠? 어디가 특히 건강해야 될까요? 간입니다. 네, 간. 간이 건강해지면 시차 적응이 정말 잘 돼요. 그래서 저는 불면증 있는 환자들에게 시간이 없을 때는요, 딱 한마디만 한다. 그러면 간 건강하게 하세요. 답이 돼 있어요. 그런데 간을 건강하게 하려면 무조건 일찍 자야 돼요. 간을 건강하려면. 여러분, 늦게 자는 사람은 간이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아토피가 이곳에 온 친구들 중에서 정말 안 나는 친구도 있었어요. 별짓을 다 해도 안 나요. 숨 목욕을 하고 다 해도. 왜 안 나을까? 정말 저 스트레스였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토피 되게 쉬운 병으로 알았거든요. 고혈압이 쉬운 병인 것처럼. 저한테 제가 이제 생각할 때 잘 나는 건 모르겠지만 무조건 낫는 병이에요. 아토피는. 다 나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필요하고 어느 기간이 지나면 왜냐면 아토피는 죽지 않잖아요. 그죠? 맞죠? 아토피로 인해 사망한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전 못 봤거든요. 암 때문에 사망하지만 그러니까 시간만 버텨주면 무조건 낫는다고. 그래서 아토피는 치료율 100% 그냥 항상 생각하고 있었다고 예전부터. 근데 한 친구가 너무 안 낫는 거예요. 6개월이 지나도 안 낫고 8개월이 지나도 안 낫고 나중에 병원 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간이 수치가 높았던 거예요. 그래서 왜 간 수치가 얘가 높았을까? 일단 첫 번째 과식. 두 번째 잠을 항상 12시 1시에 잤어요. 매일 여기서.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 일찍 자니? 물어봤더니 일찍 잔대요. 근데 불을 꺼놔요. 근데 불을 꺼놓고 매일 핸드폰 하고 있어요. 불을 꺼놓고 그러니까 간이 회복이 안 되는. 그래서 너 이럴 바에는 여기 있을 필요가 없다. 퇴소해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약속을 했어요. 9시가 되면
절대 휴대폰 안 하기, 그리고 잠자기. 그리고 나서 한 달 동안 딱 하고 나서 병원 가서 검사해봤더니 간 수치가 뚝 떨어졌어요. 그럼 정말 심각한 거예요. 근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간에 치명적인 게 수면입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 동안 잠을 늦게 잘수록 우리는 간이 망가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저는 정말 제가 가장 많이 저에게 질문하는 분들이 불면증, 잠 어떻게 자나요? 가장 많이 질문 받습니다. 왜냐하면 위가 안 좋아도 잠을 잘 못 자고요. 아토피가 있어서 잠을 잘 못 자고요. 소화가 안 돼도 잠을 잘 못 자고, 간이 안 돼도 잠을 잘 못 자고, 통증이 있어도 잠을 잘 못 자고, 그죠? 그 다음에 간이 안 좋아도, 암이 있어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질병이 결국은 잠과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평생 잠을 어떻게 자잖아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지만 우리 몸에서요, 이 시차 적응에서 가장 길게 간다 하더라도 6개월 이상이면 다 해결됩니다. 6개월 정도면 여러분들 대신에 반복적인 것을 할 때, 만약에 2개월 동안 여러분 열심히 9시에 잠을 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해결될 것 같은데 3개월째 또 다시 12시, 1시에 며칠 동안 딱 밤을 샜어요. 그러면 우리 몸은 다시 예전 리듬을 더 빠르게 탑니다. 되게 무서워요. 그래서 최소한 불면증이 있는 분들은 정확하게 절도 있게 잘 자는 시간을 침범하지 않도록 훈련시켜야 돼요. 근데 이게 처음은 별거 아닌데 반복될수록 더 많이 해야 돼요. 더 많이. 기간도 길어집니다. 그래야 불면증을 고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면증의 초기에 있는 분들은 딱 일주일, 열흘이면 좋아져요. 근데 이게 심해진 분들은 한 달, 3개월, 6개월 막 이렇게 간다고. 그렇게 길게 가는데도 나 이렇게 한 대도 안 맞는다. 근데 본인이 뒤를 딱 돌아보면 내가 엊그제 초상집에 갔다 와서 그랬나 봐. 뭐 그런 거 있죠. 실제로. 그때는 여러분들이 한 기간을 정해놓고 그 선을 안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불면증이 완전하게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도 있는 생활을 꼭 요구로 하는 환자 중에 한 부류가 불면증이 있는 사람들. 근데 불면증은 사실 원래는 병이 아니에요. 증상이지. 불면증이잖아요. 그죠? 증상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고 누구나 만성 불면증을 가질 수 있어요. 약이라고 해봐야 뭐밖에 없어요. 수면제밖에 없어요. 불면증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위장약을 처방해 줄까요? 아니면 간약을 처방해 줄까요? 뇌약을 처방해 줄까요? 안정제밖에 줄 게 없어요. 결국 약이 아닙니다. 그냥 신경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억지로 잠을 재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뇌에서 멜라토닌이 생성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 멜라토닌이 가장 많이 나오는 시간이 초저녁부터 새벽 2시까지 피크 타임이에요. 이 시간을 넘어가면 멜라토닌 찬스를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10시간을 자는데 2시부터 10시간 잔다. 의미가 없어요. 정말. 자,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남자분들은 노가다라고 혹시 아시나요? 그 일하는 거 있죠. 우리도 용역에서 돈을 주고 하면 이제 인부들이 와서 하루 8시간 일해주고 하죠. 제가 이 공사를 하고 여기를 운영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러 왔어요. 예초기도 하러 오고, 그 다음에 뭐 칠도 하러 오고, 제가 보수도 하고 할 게 많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저도 저 나름대로 뭔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제가 다 여쭤봅니다. 혹시 잠은 잘 주무세요? 이렇게 힘들게 일하시고 단 한 명도 못 자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진짜요? 단 한 명도 열심히 몸을 과로해서 쓰고 필요한 사람들이 못 자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노곤해서 막 잠이 잘 오잖아요. 아이들도 공부만 하는 아이들은 저녁에 막 말똥말똥하고 핸드폰하고 막 그러는데 열심히 뛰고 노는 아이들은 그냥 침대에 딱 눕자마자 어떻게 돼요? 자요. 그냥 잠을 잘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불면증이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적당한 몸의 사용. 몸을 피로까지는 아니지만 노곤하게 만든다. 몸을 약간 노곤하게 만든다. 이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실 때 운동 후에 신선한 공기를 충분히 마셔요. 그러면 그것도 불면증에 정말 좋은 약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산소, 공기 호흡을 충분히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잠자는 환경을 개선시켜야 돼요. 잠자는 환경. 어떻게 개선시켜야 될까요? 불면증이 있거나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은 우선 잠자리 공간을 어둡게 만드셔야 돼요. 반드시 불빛이 있으면 안 됩니다.
불을 켜놓고 주무시는 분 있나요, 혹시? 정말 안 좋아요. 네. 심지어 문 사이로 들어오는 불빛도 차단할수록 좋습니다. 도시에 사신 다음에 암막 커튼을 쳐야 되겠죠. 불빛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좋고, 자, 잠자는 방의 온도는 약 20도 가량이 가장 좋습니다. 약간 추울 수 있겠어요. 그죠? 물론 여름에는 우리가 그렇게는 못하지만, 여러분, 한겨울에가 가장 큰 문제예요. 불면증의 시작이 사실은 겨울에서 가장 많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겨울에 잠자는 방의 온도가 30도 이상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몸의 리듬을 깨트려 버려요. 그래서 잠자는 방의 온도는 18도에서 24도 사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는 공간은 따뜻하게 지내시되 잠자는 방은 선선하게, 아시겠죠? 저는 야외에서 2년을 잡았어요. 2년. 거짓말 안 하고 365일 곱하기 2년을 단 하루도 빠짐없이 침낭을 펴고 밖에서 잤어요. 정말 비가 오면 코어텍스로 가리고 눈이 와도 눈 맞고 그냥 자고 막 그랬어요. 그 군용 쓰는 거 있잖아요. 마스크, 얼굴 마스크, 눈, 코, 입만 나오는 거. 그 한쪽은 흰 색깔, 군대 다녀오신 분 아시겠죠? 한쪽은 약간 나뭇잎 색깔 있죠. 그거를 사서 끼고 잠을 자고, 처음에 들어가면 이제 침낭 안에 추우니까 페트병에다 따뜻한 물을 받아다가 발밑에 넣고, 그리고 안에 밑에 양털을 깔고 위에 코어텍스 깔고 야전 침대 딱 넣고, 그때 이제 신선한 공기 뭐 이런 거에서 이제 또 빠져가지고 한 2년 동안은 정말 밖에서만 잤어요. 방에서 하루도 안 자고요. 진짜 어디 여행 갈 때도요, 그 침낭 갖고 다니면서 그래 잤는데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어떤 환자가 왔었냐면 백혈병 환자가 왔었어요. 그 환자도 같이 아이인데 14살, 15살 그 나이쯤에 한 몇 개월을 같이 밖에서 한쪽에서 여자아이인데 잠을 잤어요. 근데 백혈병 사라졌어요. 완치돼서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물론 공기만은 아니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정말 빠르게 회복이 됩니다. 그럼 뜨거운 방에서 자면은 회복이 잘 안 돼요. 우리가 불면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자는 거 정말 좋은데, 왜냐하면 불면증을 고치려면 인내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긴 시간 동안 리듬 바꿔줘야 되니까. 근데 피곤하잖아요. 그죠? 근데 신선한 공기에 잠을 자죠? 안 피곤합니다. 잠을 한두 시간밖에 못 자 설쳐줘요. 크게 피곤하지 않아요.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창문을 열고 여러분 한번 나중에 주무셔 보시면 혹시 잠을 설쳐서 다른 날보다 몇 시간 못 자도 피곤함을 많이 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 원리에서 이렇게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좀 더 시간이 지나서 여유가 되면 그냥 야외 숙소도 하나 그 야외에서 이렇게 잠잘 수 있는 공간 있잖아요. 그냥 쭉 해놓고 비만 안 맞게 만들고 거기에 침낭해서 안에서 잠을 잘 수 있도록. 정말 최고예요, 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발을 따뜻하게 하고 자는 거 되게 좋아. 그러니까 발을 뭐 찜질기를 대고 자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순환이 잘 되게 만드는 거예요, 몸을요. 그래서 우리가 불면증을 해결하려면 여러분들이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야 돼요. 피가 순환이 잘 돼야 불면증이 해결될 수 있어요.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커피, 차 이런 것들 피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수치료 중에서는 온탕욕을 해주면 좋습니다. 사람이 그 뜨거운 물에 목욕을 하잖아요. 그럼 몸이 어떻게 돼요? 노곤해지죠. 잠이 정말 잘 옵니다. 그리고 족욕도 정말 좋아요. 족욕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제 잠을 잘 자기 위한 족욕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유칼립투스가 되게 좋을 것 같고요. 페퍼민트는 오히려 잠을 좀 깨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차를 맞추기 위해서 시간을 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현지의 시간에서 9시가 가장 적합합니다. 아니, 늦어도 10시. 이 시차 시간을 정확히 적어놓고, 한국의 10시와 미국의 10시는 다르기 때문에 그 현지에서 한 9시 정도, 해가 지고 나서 한 2시간 정도 후가 가장 좋은 타임입니다. 봤더니 대부분 9시에서 10시 사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잠을 자려고 노력해야 되고 뇌에게 계속 이야기를 해야 돼요. 난 9시면 잠을 잔다. 아니면 10시면 잠을 잔다. 최면을 겁니다. 그러면 내 몸이 굉장히 빠르게 그 시간에 시차가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그 시차가 맞춰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 몸은 그것에 습관화가 되고 있다는 것을 느껴질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아니다, 저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